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각해심국사의 선문염송 서문을 이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문염송의 서문은 굉장히 명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고려 시대 때의 스님의 한문 작법, 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수준이 이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한국의 스님이 지으셨던 그런 서문이라서 저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 서문을 굉장히 중요한 문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서문보다도 좋고 많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의 근본 자치는 불림 문자의 세계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도 불의 문자다. 문자를 도외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만류에 흐르는 물의 끝을 통해서 쭉 흘러서 본원에 가서 근본 종지를 쫓아서 이 불조의 해명을 잇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선의 자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현재의 고려 시대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것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 본조는 자 조성 회삼 이후로 이 선도연 국조하고 지론진 림병하야 이랬습니다. 하물며 본조는 이 본 왕조는 했으니까 우리나라는인데 여기는 고려가 되겠지요. 자라고 하는 건 뭐뭐로 붙으니까 조성이라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조자에 성인 성자, 고려 태조 왕건을 태조를 조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성덕을 의미하죠. 성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성스러운 덕을 갖추셨던 그런 고려 태조 왕건을 이렇게 높여서 칭송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회삼 이후로 그랬어요. 회삼이라고 하는 구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회삼귀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승교를 회삼승을 귀일승한다, 일승으로 다 회통했다라고 할 때 회삼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일불이다. 그 다음에 대방광이다 했을 때, 최상용이다 했을 때 이런 게 삼덕을 일심으로 회통한다 해서 회삼기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의 회삼은 말이죠, 불교 용어를 가지고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다라는 개념으로 회삼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얘기를 이 불교적인 내용으로 맞춰서 서문을 쓰시는 거죠. 우리 선왕 태조 왕건께서 나라를 삼한을 통일할 이래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이래로 선도로서 국가의 복을 늘리고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선의 역할을 진각해심국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의 도를 가지고 국가의 복을 연장시킨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복이 있으려면 국민들이 참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원해 보이고 빙 둘러가는 얘기 같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서는 국가에 복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마음이 초조하고 그다음에 뭔가 쫓기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일희일비하고 부동심을 가지지 못하면 나라에 복이 생기지 않는다. 국운이 융창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로서 나라의 복을 늘린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지론으로 지인 림병하야, 이건 더 한층 더 나아갔습니다. 지혜의 논장, 이게 앞에는 선도니까 선이고 지혜의 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학이 될 테죠. 불교에서 선과 교가 있는데 이게 교학이죠. 교학, 불교의 교리들, 부처님 말씀, 경률론 3장, 역대 조사 스님들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 선은 나라의 복을 증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론이라고 불교의 교학들 내용들 가지고는 이웃 나라의 군사의 내용을 진압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교 교리의 힘으로 이웃 나라의 군사력을 진압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 몽고의 침입에 우리 팔만대장경으로 말하자면 지론이잖아요. 지혜의 담론,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국가의 환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했던 그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나아가서 이제 조선 시대는 더 나아가서 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승병, 의승병으로 또 나오시기도 해서 호국불교의 전통이 지켜진단 말이죠. 여기에 이게 이제 호국불교 얘기할 때는 이 진각해신국사의 선문염송 서문이 꼭 나와야 되리라 봅니다. 선으로 가지고 국가의 복을 증장시키고 지혜의 부처님 교리를 가지고서 이웃 나라를 진압한다. 이미 우리가 신라 시대 때 황룡사 구층 목탑이라고 하는 게 자장율사의 문수보살 친견, 오대산 문수보살 친견을 통해 가지고 그 구층을 세워서 구층 목탑 하나하나마다 이웃 나라에 그 배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층 한 층이 이웃 나라의 이 불법의 힘으로 함부로 쳐들어와서 우리 불국토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고 그런 전통들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호국불사의 개념으로 이 선문염송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종논도지자가 막사위 급고로 이랬습니다. 이 종을 깨닫고 도를 논하는 그 자료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므로 이랬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선도와 지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종논도라고 했을 때 여기 종은 선종이 될 거고 앞에 있는 선종의 그 내용을 선도를 깨닫고 논도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지론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그 논장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들을 그 논하는 그런 그 자료가 이거보다 더 기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더 기묘하다는 겁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팔만대장경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막사위급고로 했는데 이 사자는 여기서는 이사자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보다라고 하는 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종문학자가 이 선종의 문호에 들어있는 많은 학자들이 여 갈지 망음하고 여 기지 사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마른데 마실 거를 바라보는 것과 같고 목마를 때 이게 망자가 재밌습니다. 갈지 망음이라 그랬어요. 막 목이 마르는데 뭐를 막 마시고 싶어 하는데 막 이렇게 바라볼 망자를 썼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제 그 강아지 키우시면 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막 갈망하듯이 바라보는 그 우러러보는 망자를 여기다 썼잖아요. 아주 간절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기지 사사라 여기는 밥식자가 아니고 밥사자라 그럽니다. 먹다 할 때는 식으로 발음하고 밥이라고 할 때는 사로 읽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서문염송의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간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피 학도 력청하고 염조성 보내하야 나는 학도 공부를 배우는 많은 학인들의 력청 힘써 청한 것을 힘입어서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간곡하게 청을 했으면 력청 힘력자를 써서 역청이라 그랬죠. 배우는 제자들이 간곡하게 청하는 것을 받고서 그리고 또 조성 그랬죠. 선왕들의 여기는 이제 태조 왕건을 비롯해서 그 위에 모든 왕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왕들의 본회 본래 품은 바 마음의 본뜻을 염하여 생각하여서
서욕 봉보고 국가하고 유비어 불법하야 그랬습니다. 서욕이라고 하는 건 하고자 할 욕자를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제 이 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발할 서자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봉보고 국가하고 유비어 불법을 하기를 간절히 이 바람하지 않아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복을 뭐라고 봉자를 뭘로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의 복을 받들고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 받들 봉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걸 바칠 봉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그 강의를 해왔습니다. 국가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이제 여기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봉자를 바칠 봉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불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빗자라고 하는 건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도울 빗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복을 바치고 불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봉자에 우리가 금강경 보면 신수봉행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이 봉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예전에 우리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백성욱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동국대학교 총장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지금 동국대학교 자리를 이승만 대통령 때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자리를 이제 불교대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리도 처음에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아주 그 이치에 밝으시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되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백호강명처럼 여기에 대해 점이 딱 있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금강경 독송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이 백성욱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치는 공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술 대회를 했는데 백성욱 선생에 대해 가지고 바치는 공부라고 하는 데서 제가 논평할 때 한마디 했습니다. 금강경에서 신수 봉행할 때 이걸 바친다는 거 보는 거죠.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서 우리가 신수 믿고 수지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받들어 가지고 행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수행해 가지고 실천을 통해 가지고 그 있는 내용을 다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백성욱 선생이 자꾸 바치는 공부라는 말을 했을 텐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학자분들도. 그래서 이 봉행에서 여기서 이제 이 바치는 공부라는 게 나오지 않았겠네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도 국가의 복을 받들게 하고 이렇게 국가가 무슨 복을 받들겠습니까? 국가의 복을 바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공부를 해서 말이죠.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는 바칠 봉으로 써도 좋겠다. 그래서 불법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복을 바치도록 해서 내솔 문인 진운 등 하야 채집 고화범 1125칙과 이랬습니다. 문인들 진운이라고 하는 건 스님 진각해심국사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문인 등 진운 등을 이끌고 거느리고 이 말이잖아요. 거느리고서 채집했다 그래요. 고화 옛 조사 스님들의 화두 무릇 1125칙이죠. 1125칙. 1125칙과 병, 제사, 염송 등 어요로 가야 성 30권 하니 입에 전등이라. 아울러서 제사 여러 조사 스님들의 염송 등, 염과송 등 어요록 말씀 가운데 어록인데 그중에 아주 요긴한 것, 그래서 어요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요록을 수록하여, 그렇죠, 채집하여, 그래서 30권을 이루었으니 30권을 만들었으니 입의 전등이라 중국에 있는 경덕 전등록에 짝할만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등록과 버금가는 그런 어록을 이렇게 만들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선문염송이 처음에 초간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간본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제자분들이 가군 스님이 347칙을 더 덧붙였다 그래요.
347칙을 덧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선문염송은 1463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125칙에 347칙을 합하면 1472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선문염송 판본은 한국 불교전서에 들어 있는 판본입니다. 한국 불교전서에 들어 있고 고려대장경의 이제 보유판에 뒤에 들어 있는 건데, 말하자면 진각해심국사가 1125칙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 선문염송을 간행하면서 제자인 가군 스님이 다시 347칙을 더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건 1463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해지고 빼지고 했는 칙이 어느 칙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1472칙이 돼 있어야 되는데 9칙이 지금 없고 1163칙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넘버링이 그 화두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진각해심국사가 하셨던 본칙, 그다음에 더 하셨다는 본칙, 그 숫자만 남아 있으니까 어느 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이 이제 숫자 더하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아 있는 건 우리가 1463칙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두라고 하는 간화선이 대종고 스님이 화두선을 강조해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펼치기 시작해서, 그때 당대 이제 그 선비들 스님들이 이제 그 묵조선을 비판을 하면서 간화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묵조선은 이런 거 아닙니까? 1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 붙여요. 100시간 앉아 있으면 100시간 붙여다. 그러면 앉아 있는 걸 집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화선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화두를 들어야지 묵조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병폐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화선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조국사가 바로 수입을 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화선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간화결의론을 짓고 펼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자인 진각해심국사가 전등록에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책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선문염송 30권을 만들어서 중국 책에 버금가게 만들으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채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아주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소기는 요풍여 선풍영선하고 순일공 불일항명하야 해안하청하고 시화세임하야 물물각득기소하고 가가 순락무이라 구구지심은 절절어 차이라 이랬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명문장입니다. 명문장입니다. 바라는 바는 그랬어요. 바라는 바는 요풍이 욘임금의 바람이, 선풍 선의 바람과 더불어서 영선하고 영원히 불고, 이게 이제 부채선자거든요. 동사로 쓸 때는 이제 바람이 불다는 용어로 쓰겠지요. 욘임금의 바람과 선풍이 영원히 함께 불고, 여기서 이제 욘임금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고려 시대가 불교 국가라고 해도 의례를 하고 의식을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유교와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유교의 어떤 시스템에 입각해서 같이 불교와 같이 그것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왕과 그다음에 그 관료, 신하 이런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욘임금, 중국의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는 욘임금의 요풍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거죠. 요풍과 선풍이 영원히 함께 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이제 그 태양으로 바뀝니다. 순일공 불일항명하여, 순임금의 태양이 부처님의 태양과 더불어 항상 함께 밝고 이렇게 함께 빛나고 이 말이죠. 자, 이게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욘임금, 순임금은 완전히 무위지치를 한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은 복고주의가 많아요. 고지인 옛사람이요 옛고자가 들어가면 좋은 걸로 생각해요. 이상이 옛날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을 회복해서 복고창신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는데,
한포 고복했다 그러잖아요. 예, 욤임금, 순임금 때 그때 백성들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배를 두드리고 있었대.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 무위지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그 치세의 세월처럼 이 나라가 다시 고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선풍과 불일이 함께 영원히 밝고 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나요? 이 풍자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바람 풍자가 이 여러분 그 우리가 본지풍광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본지풍광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말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본래 면목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말아요. 본래 면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자리다. 그러면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말면 되지 왜 본지풍광이란 말은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시적 사유, 문학적인 어떤 그 상상력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 선 속에. 이게 여러분 지자라고 하는 게 땅지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마음자리 이러면 한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마음자리, 심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본래 성품자리 그러면 성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법망경에 이 심지푸는 있잖아요. 마음자리, 본래 자리 이렇게 할 때 지자를 쓰면 되죠. 본래 자리, 본래 자리에 바람과 빛이다. 여기에 요풍과 그다음에 이제 이 선풍이라는 풍을 썼고 그다음에 순임금의 태양과 그다음에 순일과 불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풍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의 근본 자리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요상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풍속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풍속이란 말이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습이 이게 풍속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풍토라 그러죠. 풍토. 그 나라에 어떤 흘러가는 어떤 풍토. 유교의 시경에 보면은 시경 국풍에 나라마다의 흘러다니는 유행가 노래를 국풍이라 그래요. 국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라마다 이게 그러니까 시라는 뜻이 됐죠. 그다음에 이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써요. 이 중풍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했듯이 이게 가운데 중이 아니라 이건 적중하다를 중자예요. 바람 맞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맞았다는 거예요. 중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나쁜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뭐 바람 났다 그러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중풍 바람 맞았다 이렇게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갑골문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글자가 갑골문 그림에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봉황봉자입니다. 봉황봉자. 봉황봉자하고 바람풍자하고 글자가 같아요. 이 봉황이 보이는 새가 아니잖아요. 뭔가 휙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새가 한 마리 옆에서 보이지 않는 새가 휙 큰 새가 봉황이 큰 새가 휙 날아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설이나 신화 같지만은 선정에 들어가면 볼 수 있대요. 봉황, 용, 그다음에 우리가 거북이하고 기린 린자를 쓰는데 우리 동물원에서 보는 기린이 아닙니다. 우리 고전에서 말하는 기린은요 인간의 수명을 관할하고 있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동물이에요. 목이 길고 꼭 사슴처럼 생겼는데 목이 길고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질레프라고 하는 동물이 오니까 그냥 그걸 기린이라고 한 거지 원래 동양에서 말하는 기린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전설상에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봉황이 언제 와옵니까? 공자가 봉조부지하니 봉황이 오지 않고 하불출도하고 하도에서 낙서 같은 그 주요 괴상 같은 게 오지 않으니 나는 이제 다 됐나 보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일을 못할까 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중국의 문왕이 나타났을 때 봉황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봉황이 나타나서 울었다 그래요.
근데 이 봉황봉자하고 기린 이 바람풍자하고 글자가 같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 중국의 사전에 보면요. 풍은 기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 기운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재미난 표현이죠. 어떠한 기운입니다. 욘닝금의 바람, 선풍, 선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떠한 형태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갔더니 뭐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여기는 이 풍속이나 풍토나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흘러나는 분위기가 다르다 할 때 이 풍자를 쓰지요. 그래서 이게 주요 궤에도 손꾀가 풍을 뜻하잖아요. 이 손꾀가 풍을 뜻합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예. 예를 들면 어떤 땅에 바람이 분다, 그다음에 하늘 위에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주요 괴상으로 다 나타냅니다. 어떤 새로운 형태의 바람이 부는 건데 그게 이렇게 중풍처럼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풀이 초상지풍 필연이라 좋은 선풍이 불면 풀이 쫙 눕는다. 그래서 이게 그게에서 초라고 하는 건 민초를 의미하고 여기 풍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은덕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게 이게 풍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걸 이게 썼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 기상,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기운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거는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도 얼굴빛이 빛이 날 때가 있고 꺼멓게 이게 먹칠해 놓은 것처럼 사람이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래 면목 자리를 풍광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꿔서 씁니다. 나중에요, 시인들은 이걸 뭐라면 품격론이라 그래요. 품격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어떤 시의 시풍, 시풍이 어떠냐라고 설명할 때 품격이라고 얘기를 쓰고 심지어는 문심조령 같은 데는 이런 글을 씁니다. 풍골이라고 써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담고 있는 그분의 어떤 기상이나 그다음에 특징이나 성격이 뼈골자를 써가지고 어떻게 드러난 풍골이라고 해요. 풍골이나 품격이나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거는 원래 이 발음이 말이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상고음이 중국 발음이 플럼 이렇게 발음됐대요. 지금 중국 발음은 펑이거든요. 바람이 부는데 펑이거든요. 근데 이게 플럼 이렇게 발음돼서 도올 김용욱 선생의 그 부인이셨던 최영애 선생님은 제가 이 의문학 공부할 때 이 말씀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바람풍이다 했을 때 지금 발음 중국은 펑인데 이 바람이라는 말도 플럼에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바람이 됐다 이게. 중국의 원래 고대 발음에서 변천해서 우리나라 바람식으로 발음으로 돼 있는 것들도 꽤 많다. 그러니까 바람풍이고 풍은 음을 뜻하고 바람은 뜻을 훈인데 알고 보면 원래 옛날에 다 이렇게 불렀던 이 발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풍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학에서 그 굉장히 많이 연구해 볼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풍하면은 선풍이 같이 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게 선문염송을 화두의 바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선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목적은 진짜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왜 하느냐? 좋은 질문을 잃어버린 사회라. 우리는 화두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질문에서부터 해서 본지풍광에 해당하는 내용들, 내 근본이 뭔지, 내 뼈가 뭔지, 내 골수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는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들이 화두예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경제 문제의 화두는 뭐며 그냥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예요. 화두란 단어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두는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두는 뭘 여러분들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까? 망공 스님이요. 원담 스님이라는 방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원담 스님이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 불 떼고 있는데 망공 스님이 긴 대나무 짝지를 가지고 머리를 툭 때려요.
야, 아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맞았는데 왜 네 입이 아야를 하냐? 어떤 놈이 아야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일만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큰 스님이 톡 머리를 때리고 하니까 이제 답을 처음에 못 하겠거든요. 머리가 맞았는데 왜 입이 아야를 하냐?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계속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불을 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또 스님이 딱 때리는데 탁 잡았다 이거지. 딱 잡았어. 그리고 딱 때리는데 어느 놈이 아야를 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스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불교가 마음이다 이거를 교학적으로 설명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서 아 이게 뭔가 생각하고 소리치고 느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10세 됐을 때 이미 그런 질문을 던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있는데 옆에 다른 스님들이 와서 망공 스님한테 화두 받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화두 받으러 가지고 질문을 턱 던지면 대답을 못하면 이제 네가 그게 너의 화두다. 이러니까 원담 스님이 몇 년을 이제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도 화두 하나 주십시오. 저도 화두 하나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이 네가 조그만 놈이 무슨 네가 화두를 그런 걸 받을 그게 되냐? 막 이렇게 분심을 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화두를 받고 정진을 하셔서 일평생 선사로 사셨잖아요.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화두를 들고 있냐 이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 지금 진각해심국사의 말씀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풍이 필요하고 올바른 여기 모든 게 뭡니까? 1464개의 화두가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화두들을 참고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국가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바탕이 백성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근본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혜가 생겨야 나라가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허학이죠.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야말로 진정한 실학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왔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일으켰던 혁명들을 보십시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까지 왔어요. 전부 다 내 밖에 있는 것밖에 혁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진각해심국사의 800년을 이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보다 우리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 있는 걸 어느 걸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이 고민들과 이런 내용들이 해결이 다 됐는지 이게 이제 화두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멋진 구절 요풍여 선풍 영선하고 순일공 불일 항명하야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해안 하청하고 바다는 편안하고 물은 맑고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이런 게 멋있습니다. 우리 선은 이렇게 선풍이 불고 그다음에 나라가 편안해져 가지고 바로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를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말이죠. 바다가 편안하고예요. 그다음에 강물이 맑고예요. 이게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전체가 생태가 다 좋아진다는 것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산에 도인이 한 분 살면 선정에 들어있으면 북한산과 인근에 있는 도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럼 일단 거기에 사는 산새들이 편안하고 흘러나오는 물이 맑아지고 물이 맑아져서 각 도시로 흘러내려갑니다. 의정부로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일산도 가고 쭉 물이 흘러가지고 말이죠. 쭉 맑고 깨끗한 물들이 쫙 흘러가고 좋은 기운들이 좋은 바람풍 빛광자가 풍광이 쫙 흘러서 내려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받지 않습니까? 맑고 깨끗한 기운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선의 첫 번째 요소가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조건이 자연 생태계가 벌써 환하게 좋아진다. 이게 선은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시화세임하야 그랬습니다. 모든 시절마다 말이죠. 뭐가 됩니까? 화평합니다. 화평 편안해요.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의 기운이 좋아야 풍년도 들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환경 부분,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돼서 물물이 각득기소하고 모든 만물이 각자 그 자기 자리를 얻고 이 각득기소했을 때 그 기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기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그거 하는 딱 그겁니다. 영어로 that's it 하는 거. 예. 딱 거기에 맞는 거. 딱 들어맞는 거.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공자가 제자 아내에게 그 자로에게 너무 전쟁에 많이 나가니까 부득기사연하다.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정의감에 불타서 아무 전쟁이나 다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이 그라고 하는 게 바로 해당할 당자에 해당한 딱 그 해당한 거. 그러면 자기 수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명 행사했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비명. 자기 수명이 다 제명대로 수명이 있어요. 근데 그 수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는 걸 비명에 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지하철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이분은 거기 가서 죽을 운이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죽게 됐을 때 비명 행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수명이 긴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옛 어른들을 늘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랬듯이 바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도 있고 명도 있고 목숨도 있고 있는데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이걸 번역을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번역한다 이거죠. 현대어로 하면.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아. 이게 기자입니다. 그래서 물물이 각득기소했다. 이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모든 물건이 그 장소를 얻었다. 각각 그 장소. 딱 자기에게 맞는 그런 자리를 얻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그게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재를 다 놓치고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물물이 각득기소했다. 이거는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물이 각득기소하고 가가가 순락무이라 집집마다 순락무이라. 야, 이거 엄청나게 멋있는 얘기가 나와서 순락입니다. 순수한 즐거움이에요. 순수한 즐거움. 무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욤임금 순임금에 나온 무이잖아요. 집집마다 어떤 즐거움이냐? 욕망에 찌들어 있는 즐거움이 아니고 순수한 즐거움이에요. 이게 순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각예신국사가 글 잘 쓰세요. 기가 막히게 쓰시잖아요. 순락무이라. 여러분 순이라고 하는 순수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퇴계 선생이 문순공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게 문왕지 소이위 문자는 그러니까 문왕이라고 하는 문왕이 중국의 문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순역불이다 이렇게 나와요. 순역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문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왕의 문이란 뜻은 순수해서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수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문이라 그래요. 문왕의 문의 뜻은 순역불이라 그래서 순수하다는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좋은 뜻 중에 하나가 순수할 순자입니다. 순진한 거 아닙니다. 코팅된 종이 같은 겁니다. 아무리 어떤 게 더러운 게 와도 싹 지워지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순수함이 끊임없이 가는 걸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순공, 퇴계가 문순공이라 그랬으면은 굉장히 좋은 뜻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순락이라 그랬어요. 이건 타락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쇠퇴하지 않는 진정한 즐거움. 이게 이제 극락의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 진각예신국사는 순락이라 그랬습니다. 순락무이다. 온 세상의 만물은 각각 자기 자리를 되찾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무위의 즐거움에 순수한 즐거움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구구지심은 절절히 차이라. 나의 이 구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구구하다가는 약간 구차하다는 뜻이 있지만 아주 그냥 그 디테일한 마음이에요. 그건 아주 간절하다. 여기 이렇게 간절하다. 진각해심국사가 선문염송을 펴는 이유는, 책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온 세상의 만물과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에 비롯된 것이다. 이 구절이 아주 멋진 명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제한 제가오록 미득 진람하야 공유유탈이라 소 미진자는 갱대 후연하노라. 이 제자는 말이죠. 다만 제자로 다만지자와 같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여러 제가들의 오록을 진람 다 보지 못해서 빠지고 빼버린 것이 있을까 두려울 뿐이니. 참 많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본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금 또 뒤잇날의 현자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씀은 책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이랬습니다. 정후 14년 병술 중동에 해동 조계산 수선사에 무의자가 서했다. 정후 14년은 1224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진각해심국사가 돌아가신 해가 외우기 쉽다 그랬죠. 123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이걸 쓰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쓰는 말 보십시오. 해동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원효대사도 해동을 씁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 있는 마지막 동쪽이라는 거예요. 대륙에서 마지막 동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은 최치훈 선생도 우리는 동국이다 이래요. 동국. 우리 동국대학교 있듯이 동국이라 그래. 동국이라는 뜻이 중국의 동이족의 동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 뜨는 나라라는 거예요.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없죠. 그래서 중국은 서국이라 그래요. 해 지는 나라. 우리가 시작하고 중국은 우리 걸 받아서 쓰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 그걸 해동이라 그래요. 해동의 조계산에 수선사에서 무의자가 서했다. 보조국사는 모구자라 그랬어요. 소를 먹이는, 소를 먹인다 그랬고, 여기에 진각해심국사는 옷이 없는 선사예요. 옷이 없는 납자예요. 말하자면 이 껍데기에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본질 풍광이 그대로 확 드러난 이 선사가 진각해심국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이 염송을 보면, 서문을 보면 참 진각해심국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것은 진각해심국사의 이 자가 말이죠. 출가기 때 자가 영의립디다. 원래 이름이 최식이에요. 원래 자하고 이 이름하고가 원래 대를 맞춰놓는데 이게 이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로 보면 영을이라고 하는 자가 잘 해독이 잘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저게 어떤 화두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현대식 이름입니다. 영을. 갑의 시대가 아니고 영원히 을이래요. 진각해심국사가. 이런 이 해심국사의 이런 위대한 서문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문염송의 요칙에 제가 뽑아놓은 요칙의 제1칙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에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대한 빨리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선문염송 요칙 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